또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문재인 후보 등록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미래 세력, 안 후보가 얘기했던 새정치 선언문에 있는 그 미래 세력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협력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또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조금 오른쪽을 어떤 면에서 명확하게 하려고 이념적으로 스펙트럼 좌우를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미래 세력 통합을 얘기했을 때는 그냥 말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문재인 후보 진영이 그것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려면은요,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 진영들이 도열해 있을 때 이전에 참여정부의 멤버들이 그대로 도열했다라는 인상을 준다면 저는 이것은 국민들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참여정부의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도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미래 세력을 위한 지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탈환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유념했으면 하는 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네거티브 선거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것이 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특히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선거 캠프에서는 이 네거티브를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선이라고 하는 한편의 드라마가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의해서 캠프에 의해서만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청자라고 볼 수 있는 유권자들도 역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종합적인 드라마라고 본다면 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 국민 유권자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이 정치권도 이 네거티브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좀 알아서 이걸 좀 이 영향을 좀 미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래 세력, 아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미래 세력에 해서 통합해가지고 뭐 앞으로 정권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저는 참 이런 점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미래 세력임을 자처하고 미래 세력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맨날 과거사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한 거 보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사사건건이 응답하라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에 회귀되고 과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태까지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래 세력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일관성 있는 말한 주장을 펴고 그걸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지. 이제 지금부터 여태까지는 우리가 과거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반성이라도 좀 하고 진솔하게,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다 갑자기 미래 세력을 한다 그러면 이 유권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정말 미래를 지향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대한 자꾸 이런 프레임 경쟁, 뭐 박정희 대 노무현이다 뭐 이런 프레임 경쟁 할 생각 버려라. 그리고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승부해라. 저는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민주당만 했던 건 아니고 또 새누리당도 뭐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했던. 네. 근데 지금 마침 또 이 문재인 후보가 등록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한다니까. 문 후보 오늘 저희에게는 아마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만 갖고 계속 가지 않을 거고, 바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 이거를 같이 이제 손잡고 다 이제 같이 가는 길을 찾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 저는 이제 기회이자 이제 위기라고 이제 봅니다. 기회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눈앞에 집권의 기회가 열리게 된 이것이 이제 기회고, 위기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만약에 대선에서 정권 교체 못하고 질 경우, 그때는 지금 박근혜 후보를 앞서는 거로 나오는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서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실패했을 때, 그때는 민주당은 정말 아주 또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위기이자 이제 기회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문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력 그리고 뭐 합리적 보수 앉는 길을 걷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선 안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지금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어떤 정말 그 기존 세력의 하나를 확실하게 허물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안 후보가 움직일까 뭐 이런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하나 들고, 이번 선거전이 정치 쇄신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인가. 물론 그거 다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건 차별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기존 선거판처럼 될 그런 우려성이 좀 저는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거티브전, 그다음에 그걸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검증입니다. 검증 국민 내지는 네거티브전, 그 국민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별성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나도 이거 하겠다, 나도 하겠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네거티브 부분이 앞으로 많이 부각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당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 양날의 칼입니다. 이건 뭐냐면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면 거론하기로 한다면 빈곤에서 경제 성장으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으로 가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한 것처럼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말 국민을 보고 좀 잘하는 이런 쪽으로들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 주제가 D-24 대선 전국 남은 변수는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20여일이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또 대선을 앞두고는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쟁점사항, 또 돌발 변수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지역구도로 선거가 많이 치러지기 때문에 각 지역이 지금 뭐 PK, TK에서의 또 그 예전과 다른 변화 조짐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예상하시는 대선 돌발 변수들, 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죠. 네, 그게 돌발 변수보다는 1차적으로 본격적인 변수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12월 4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1차가. 네네. 그 이전에도 아마 이배 후보 등록 26일 날까지, 내일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은 본격적인 후보 간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토론이 될 건데, 네. 그동안 후보 간의 본격적인 토론이 안 되다 보니까 캠프 진영 간에 이런저런 사실 흑색선전이 증명되지 않는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비교 과정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경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뭔가 미래 비전하고 관련된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직접 비교하는 계기가 아마 저는 그 후보 TV 토론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선관위 주간만도 주요 후보 간에 3번이 돼 있고, 나머지 다른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봐지고요. 방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지역구도 변수와 관련해서는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예전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봤을 때 지역구도는 무작정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 구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보자면은 현재 여론조사보다는 이른바 PK, TK의 양극화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뭐 상당히 퍼지고 PK 지역이 균등하게 분할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그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위쪽 TK 지역은 박근혜 후보 중심으로 조금 더 쏠려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좀 양극화 경향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어쩌면은 현재 새누리당 계열의 후보가 역사적으로는 최초로 심지어는 2자릿수 집권은 득표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역적으로는 10에서 12% 정도의 유권자 분포에 불과하지만은 이 지역에서의 득표가 수도권에 있는 출신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얻느냐도 아주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전체 구도 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산 경남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TV 토론에서 양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선관위에서 하는 3차례 법정 그 토론은 진보 쪽이나 보수 쪽에 군수 후보들이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의외로 없을 수가 있고, 어쩌면 언론사가 주관하는 양자 토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어떤 모습을 실제로 국민 앞에 보여주느냐, 그 현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호남 지역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2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자리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호남 쪽에서는 정권 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구도가 지금 선거 구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려울 거고 결국은 지역적으로 볼 때는 부산, 경남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